구독, 좋아요. 여론조사 지금 한두 개만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진행했던 조사. 이 조사는 서울조사가 아니고 전국조사입니다. 전국조사를 2월 1일에서 2일 주말 사이를 끼고 조사를 했어요. 지금 장도혁 대표가 어제 발표한 그 거치 문제, 그 여론조사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는 점 양해를 드리고, 아마 그건 이번 주말을 거쳐가면서 다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조사는 먼저 이 조사는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때 어느 정당 후보를 찍을 거냐, 지방선거 정당 후보와 관한 지도입니다. 그냥 정당 지도 조사는 아니고 지방선거에 때 어느 정당 후보를 찍을 것이냐에 관한 조사인데, 그거 띄워주세요. 예. 민주당 39.1, 국민의힘 39.7입니다. 역제 0.1% 박빙의 승부.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 그 자체로만 보면 저희 자체 조사로는 박빙의 승부 지점까지 왔다,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분석을 좀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이건 분명히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극응답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과거와는 다르게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적극응답형이죠. 그래서 지지하겠냐. 여기에서 담겨 있는 것은 첫 번째, 상당히 이재명 정부 또는 이 합당으로 이른바 8월 이 전당대회 이 이른바 연임용 가지고 싸움판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 의식이 분명히 있다.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결집에 대한 이 응집력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령대별로 뭐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지만 연령대별로 분명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 적극응답층만 놓고 보면 20대에서 국민의힘이 무려 50.5%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29.5%입니다.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에도 허영크께서나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알 텐데 상당히 민주당 쪽 지지 성향이 강하죠. 네. 근데 적극응답층만 보면 이게 이제 적극응답층과 지방선거에 대한 의지가 이제 의향이 강하게 드러난 조사니까 50대도 보면 민주당 45.3, 그 다음에 국민의힘 40.7로 별 큰 차이가 없죠. 아주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견제 심리나 그다음에 반 이재명 정서는 올라와 있다. 실제로 그렇다면 20대가 얼마나 이 반 이재명 정서가 적극적으로 실제 투표소로 가겠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무려 50.5%, 그리고 50대도 별로 뒤질 것 없는 40.7%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의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이 응답자들의 이 비율 이상으로 투표소로 가느냐, 이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른 장면 한번 볼까요? 예. ARS 조사는 아무래도 실제 투표층에 갈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냥 특히나 이제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대선처럼 그렇게 막 70~80% 투표율이 나오진 않죠. 보통 50에서 한 60% 사이인데 실제 투표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목소리는 높이지만 아무런 투표장에 안 가면 그게 사라지니까. 그래서 ARS 조사가 훨씬 더 이런 선거에는 적중률이 높은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대선 때 그래서 상당히 근접한 결과를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죠. 자, 다른 조사 한번 볼까요? 먼저 그거 한번 띄워놔 주세요. 자, 이재명의 국정운영 평가, 국정 지지율에 관한 조사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긍정이 47.5, 부정이 47.4. 여기도 0.1%포인트지만 딱 붙었네요. 똑같이 긍부정이 평가되고 있는데, 자, 국정 지지율 최근에 하락 추세인 건 전체적으로 추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것도 분명히 1, 2일 날 조사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때도 이미 화끈화끈 불거져 있는 이슈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분석을 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이죠. 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부동산에 전면적으로 나서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 조사를 보더라도 적극 응답청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동응답 조사는. 그러면 여기에 반 이재명 정서가 뚜렷하다, 분명하다. 뭐 이제 투표소에 얼마나 가느냐는 다른 차원이지만,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인데 최근에도 보면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나온다고 판단을 했지만 이 조사 보십시오. 서울에서 긍정이 45.4, 부정이 47.9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큰 배경의 경우는 뭐 다른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미 관세 또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 지금 골목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정은 저는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 왜? 경기 인천은 더군다나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게 자체 판단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45.9 긍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47.2가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향이 상당히 강하게 좀 나타난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연령대인데, 연령대로 보면은 20대의 경우에 무려 58.3%가 부정입니다. 그다음에 50대의 경우에서도 45.4%가 부정인 걸 보면 이것도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더 이제 긴밀하게 세밀하게 판단하는 쪽에서는 반 이재명 정서가 분명히 있어요. 부동산이나 최근에 외교도 좀 이제 미끄럼을 다시 타고 있죠. 미국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주장을 한들, 또는 한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주장한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한미 관계입니다. 또 한미 관세 협상이 우리 지금 무역에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반도체 차는 다 미국이에요. 중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장동혁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 부분을 좀 정교하게 전략적으로 담아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한 예. 여론조사 결과만 보죠. 자, 예. 미 25% 관세 인상, 트럼프 대통령 25% 관세 인상에 관해서 누구 책임이 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좀 강론으로 나눠서 물어봤습니다. 정부의 책임이 크냐, 여당의 책임이 크냐, 야당의 책임이 크냐, 잘 모르겠냐, 잘 모르겠다도 한 20%나 됐는데 예. 정부의 책임이 32.2, 여당 21.4, 야당 26.1, 정부 여당을 합산하면 53.6%포인트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정부 여당이면 누구겠습니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걸 다 이제 엎어버린 셈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고, 그래서 미국도 갔고 또 에이펙에서도 만났고 역대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엄청난 타결을 이루어냈다. 그렇게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분명히 그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그랬던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구현철 기획부총리 요즘 나옵니까 화면에?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정부 여당인 것인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환율도 그렇고 지금 이 관세도 그렇고 이게 기술적인 것일까? 아닐 겁니다. 정서적인 부분일 거예요. 뭔가 미국과 쿠팡만의 문제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결국 말씀드렸던 가장 큰 것이 이 정서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른바 공화당에서 또는 이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 세력에서 왜 이렇게 무신분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신뢰가 없으면은 이 서로 간의 입장과 관계를 세울 수가 없다. 무신분립이라는 말이거든요. 뭔가가 지금 신뢰가 형성이 안 됐다. 그 이야기가 가장 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도 대통령 지지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런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그 불만의 의견 표명이 이 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야당만 빼면 26.1만 빼면은 거의 잘 모르겠다까지 포함하면 70%. 그러면 잘 모르겠다 빼고를 하더라도 거의 10명 중 6명 정도는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또 윤석열 정부의 탓으로도 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 비준을 주장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렇게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종합특검법은 그렇게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정보통신망법도 노란봉투법도
다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투자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아니 민주당이 그걸 강행해서라도 왜 통과 안 시키냐. 그 점을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2부에는 쿠팡 문제, 환율과 코스피 문제,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론, 특히나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당의 후보를 찍을 것이냐,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장면을 살펴봤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